결혼 생활 수십 년 동안 함께 웃고 울며 지나온 시간들, 은퇴 후에는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부부간의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지면서 사소한 오해가 쌓이고 서로의 생활 방식 차이가 도드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가 신경 쓰이거나 대화 도중 사소한 의견 차이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의 갈등과 대응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60대 부부의 약 35%가 갈등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생기는 스트레스와 대화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일과 자녀 양육으로 바쁘게 지내며 상대방의 습관이나 생활 방식의 차이를 모르고 지나왔던 시간이 이제는 오롯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쪽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쪽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은퇴 자금 사용 문제나 재정적 갈등 역시 부부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쪽은 절약을 중시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여유롭게 쓰고 싶은 욕구로 인해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소통 부족은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은퇴 후에 삶은 부부가 서로를 의지하며 더 행복해질 기회가 되어야 하지만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상치 못한 갈등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여기에 건강 문제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은퇴 후의 삶은 고단한 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부부가 함께 극복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은퇴 후 부부 갈등으로 고민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스스로의 상황을 돌아보고 부부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작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삶을 채우는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7세 김영철 씨와 65세 박정희 씨 부부는 은퇴 전까지 주변에서 보기에도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온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영철 씨는 건설 회사에서 오랜 시간 근무했고 정희 씨는 가정주부로서 두 자녀를 키우며 내조에 힘써왔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부부는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자 손녀도 돌보며 편안한 일상을 기대했죠. 하지만 은퇴 후 몇 달이 지나면서 그들의 관계는 점점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사소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던 시간은 점점 불편한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철 씨는 은퇴 후 집에서 TV를 보거나 소파에 누워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반면 정희 씨는 은퇴 이후 더 바빠졌습니다. 집안일은 물론이고 자녀들이 맡긴 손주 돌보기와 동네 모임까지 챙기느라 하루가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두 사람 사이에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갈등이 터진 건 한날은 아침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영철 씨는 자신도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하니 손주 돌보는 일을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평생 당신 뒷바라지 했는데 지금 와서 내가 하는 일까지 간섭하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며칠 동안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른 은퇴 후 삶의 기대치였습니다. 영철 씨는 이제야 여유를 찾고 싶었지만 정희 씨는 남은 삶을 더 활기차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생각을 털어놓는 법을 잊고 있었습니다. 대화 대신 서로의 불만을 쌓아갔고 작은 문제들이 점점 큰 갈등으로 번져갔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갈등을 키웠습니다. 은퇴 자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영철 씨는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정희 씨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은 재정 문제로 이어지면서 더 깊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였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손주들 앞에서 언쟁을 벌이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자신의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싶어 했지만 갈등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지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철 씨 역시 홀로 TV를 보며 무기력한 생활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은퇴 후 갈등이 얼마나 많은 부부에게 흔한 문제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겪는 갈등은 단순히 생활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의 단절 속에서 오해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은퇴라는 큰 전환점에서 부부가 서로의 기대와 변화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할 때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가 부족해지면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역할 변화에 대한 적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실감과 고립감이 더해집니다. 재정적 우선순위가 엇갈릴 경우에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부부 사이의 깊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부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은퇴 후 부부가 마주하는 갈등이 복합적이고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이고 그 해결의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부의 문제 첫 번째, 의사소통 부족. 김영철 씨와 박정희 씨 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감정만을 우선시한 점입니다. 영철 씨는 오랜 직장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평온한 일상을 즐길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직장에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살아온 그는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 머물게 되면서 무기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야 여유를 즐길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희 씨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는 스스로를 위해 더 바쁜 삶을 원했습니다. 두 사람의 기대치는 극명하게 달랐지만 문제는 이를 대화로 풀어내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당신은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만으로 만족하겠지만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 정신이 없다며 불만을 털어놓았지만 영철 씨는 내가 그걸 다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대화는 금세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말다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사소통이 점점 줄어들면서 둘 사이의 신뢰도 조금씩 깨져갔습니다. 서로에게 쌓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다툼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사실 부부간 의사소통 부족은 은퇴 후 부부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민감해지게 되고 서로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사연 속 정희 씨와 영철 씨의 경우처럼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해가 쌓이면 대화는 점점 단절되고 결국 깊은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의 문제 두 번째, 은퇴 후 역할 변화. 은퇴는 누구에게나 커다란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때때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영철 씨는 은퇴 전까지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고, 이러한 책임감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오랜 시간 사회적 역할을 통해 자신을 정의했던 그는 은퇴 후 역할 상실감에 허덕이며 무기력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반면 정희 씨는 반대로 은퇴 후 역할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두 자녀가 맡긴 손주를 돌보는 일부터 집안일, 동네 모임까지 그녀의 하루는 쉴 틈 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역할들을 홀로 짊어진 채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희 씨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나는 늘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 일들도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동안 그녀는 주방에서 혼자 분주히 움직이며 마음속으로 불만을 쌓아갔습니다. 은퇴 후 부부가 함께 나눠야 할 새로운 역할이 재정립되지 않으면 정희 씨와 영철 씨처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로가 각각의 역할을 존중하며 재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노력 없이 은퇴 후 생활에 적응하려고 하면 불균형은 더욱 심화됩니다. 부부의 문제 세 번째, 재정적 갈등. 재정적인 문제는 은퇴 후 부부 사이에서 가장 민감한 갈등 요인 중 하나입니다. 사연 속에서 영철 씨와 정희 씨는 은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충돌로 다툼을 벌였습니다. 영철 씨는 아껴 써야 한다며 절약을 강조했지만 정희 씨는 이제는 우리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을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때라고 반박했습니다. 한쪽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자금을 절약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돈을 사용하고자 하는 두 사람의 생각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인 갈등은 단순히 금전적인 차이를 넘어 감정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정희 씨는 영철 씨의 절약 강요를 나의 삶을 억압하려는 것으로 느꼈고, 영철 씨는 정희 씨의 소비를 가정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금전 문제는 부부 사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은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도 문제를 키웠습니다. 많은 부부가 은퇴 전에는 자금 관리를 따로 해왔던 경우가 많아 은퇴 후 하나로 통합해야 할 때 갈등이 발생합니다. 사연 속 영철 씨와 정희 씨의 경우처럼 각자의 우선순위가 다를 경우 이를 조율하지 못하면 재정적 문제는 감정의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 해결 방법 첫 번째,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부부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하지만 사연 속 김영철 씨와 박정희 씨처럼 은퇴 후에는 대화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화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감정을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대화 시간을 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대화 시간으로 정해보세요. 저녁 식사 후 30분이든 아침 커피를 마시며 20분이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핸드폰을 멀리 두고 TV나 다른 방해 요소를 피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상대방의 하루를 들으며
서로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철 씨와 정희 씨의 경우 아침에 함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걸으며 대화하면 긴장이 완화되고 자연스럽게 속마음을 나누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대화 중에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이를 중간에 끊거나 바로 조언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희 씨가 당신이 집에서 TV만 보니 내가 모든 일을 혼자 다 해야 하는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영철 씨는 반박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의사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늘 나를 무시해 대신 나는 당신이 내 말을 들을 때 더 편안해라고 말하면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아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부부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 해결 방법 두 번째 역할 재정립. 은퇴 후 역할 변화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철 씨처럼 은퇴 후 무기력함을 느끼는 경우에는 새로운 목표와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반면 정희 씨처럼 과도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역할을 조정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남편과 아내 각각의 관심사와 필요를 파악해 보세요. 영철 씨는 직장 생활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했지만 은퇴 후 새로운 역할을 찾지 못해 방황했습니다. 이럴 때는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근처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들고 자신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내 역시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희 씨처럼 손주 돌보기와 집안일로 인해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남편과 함께 가다분담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손주 돌보기에 일정 시간을 할애하거나 식사 준비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나누면 아내도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균형을 통해 부부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과도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통의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텃밭을 가꾸거나 동네 산책 모임에 가입하는 것은 부부가 함께 새로운 목표를 공유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통의 목표를 통해 서로의 협력과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 해결 방법 세 번째 재정 관리. 재정 문제는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은퇴 후에는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명확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영철 씨와 정희 씨처럼 소비 우선순위가 다를 경우 이를 조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부부가 함께 예산을 설정해야 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 취미 활동, 여행 경비 등 주요 항목을 나열하고 각 항목에 대한 지출 한도를 합의하세요. 월간 지출 항목으로 식비 30만 원, 취미 활동비 20만 원, 저축 50만 원 등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서로의 소비 습관에 대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자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용돈을 따로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 후 부부가 모든 재정을 통합해 관리하면 각자의 자유로운 소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매달 일정 금액을 개인 용돈으로 설정하면 그 돈은 상대방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철 씨가 개인 용돈으로 동호회 활동비를 쓰고 정희 씨가 친구들과의 외출비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의 소비를 통제하려는 갈등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로 부부간 소비 우선순위를 조율할 때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으니 돈을 써야 해라는 주장보다는 올해 여행은 예산 내에서 2번만 계획하고 나머지는 저축에 사용하자고 합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은퇴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김영철 씨와 박정희 씨 부부처럼 은퇴 후 겪는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은퇴 후 부부 갈등은 단순한 생활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를 단절한 채 오해를 키우면서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갈등은 소통과 이해, 그리고 약간의 노력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사소통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대화 시간이 부족하거나 감정이 앞서면 갈등이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대화 중에 비난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해 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후 함께 산책하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대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되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부부 사이의 소통을 회복시키고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은퇴 후에는 새로운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철 씨처럼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던 사람은 은퇴 후 자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는 무기력감과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동네 텃밭 가꾸기 모임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살려 후배들을 위한 강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대로 정희 씨처럼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역할을 적절히 나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집안일이나 손주 돌보기에 일부 참여하면 아내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 조정은 부부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재정 관리 문제도 중요한 갈등 요인입니다.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영철 씨와 정희 씨처럼 각자의 소비 우선순위가 다를 경우 명확한 예산을 함께 설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월별 예산을 설정해 식비, 취미 활동, 여행 경비 등을 항목별로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세요. 또한 각자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용돈을 따로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서로의 소비를 통제하려는 갈등을 줄이고 각자의 자유로운 소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동호회 활동비로 용돈을 사용하고 아내는 친구들과의 외출비를 사용하는 식입니다. 이처럼 재정을 명확히 구분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은퇴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금전적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관계는 없지만 갈등을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이 부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서로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노력과 이해를 통해 만들어진다. 이 말처럼 은퇴 후의 부부관계도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할 때 더 단단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김영철 씨와 박정희 씨처럼 갈등을 해결하고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은퇴 후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하우나 오늘 소개된 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삶을 채우는 지혜는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